맞불 훈련, 팽팽한 한일. 네. 네, 지금부터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그리고 조수진 동아일보부장과 계속해서 외교안보 관련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지 기자. 네. 자, 오늘까지 독도 방어 훈련 이틀 동안 진행이 됐죠? 그렇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된 이후에 4일 만에 이제 독도 훈련을 진행했는데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이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배 정도 규모를 늘렸다고 하고요. 사상 처음으로 육군 특전사 병력과 또 이지스 구축함까지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 군 당국이요. 훈련 영상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사진과 영상 등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그간 우리 군은 훈련 일정 같은 질문을 받으면 모호한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그간 군 당국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었고 현재까지는 검토 중에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이 연간 2번 하게 돼 있고 하여튼 적정한 시기나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 금년도에는 전반기에 못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얘기했다시피 원래 당초 6월에 하기로 했던 훈련이었습니다. 예정된 훈련이었는데 여러 가지 한일 간의 갈등 관계랑 그걸 국면에 있다 보니까 2달 정도 연기가 됐었죠. 그리고 인내적으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까지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난 주말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차윤 지금 보면 일본도 같은 날 또 동시에 훈련을 했습니다. 네네. 앞불로 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성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그 국방부 발표가 조금 궁색해 보이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실 군사적인 연습이나 훈련이라는 건 연간 미리 계획이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정은 어느 시기고 어느 정도 규모가 이게 지금 이 훈련 지금 뭐 한 보름 전까지 저런 스탠스를 보이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대답이 훨씬 더 솔직한 거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전력하고 계획은 다 준비가 된 가운데 어느 시기에 하나를 놓고 이제 고민을 했던 흔적은 분명히 있고요. 지금 일본이 이제 했던 후지 화력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지금 그 일정이 맞춰진 훈련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 와서는 그 양측이 다 이제 맞불 훈련 성격의 훈련을 실시를 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 차 의원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일단 일본 측은 먼저 예정된 훈련이었고 이 훈련과 지소미아 파기에 맞춰서 우리가 맞불로 지난 주말에 훈련을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 훈련 시기는 사실은 지소미아 파기를 전후해서 약간 조정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저 훈련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번에 독도 방어 훈련 같은 경우에 이례적으로 이제 규모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공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개도 되고 규모까지 이제 알려지고 이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양쪽 다 이 좀 간접적인 신경전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우선요, 이 훈련이 독도 방어 훈련은 1986년부터 매년 계속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이 동해 영토 수호훈련으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궁금하죠? 이게 누구로부터의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 대해서 국한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이 얼마 전에 그 한국 방공 식별구역 침범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우리 영공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까지 청와대가 비판을 하거나 해명을 더 요구를 했다. 이런 뉴스를 못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일본만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지금 일본과의 지금 갈등, 경제 부분에 이어서 안보까지 점점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 국면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김민지 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소식인데 지금 여러 가지 소식 중에서 또 대일, 그 길 관련 또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뭐 펀드도 하나 들었다고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요, 시중에 은행을 하나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상품 펀드에 하나 가입을 했는데요. 이 펀드가 뭐냐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을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보면 뭐 수익의 절반은 또 그런 뭐
소재나 부품, 장비 분야를 다루는 기업에 지원하는 또 펀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가입을 하면서 많은 국민이 또 함께 참여해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 뭔가 일본을 겨냥한 듯한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차원으로 대통령이 펀드 가입으로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우리 내부적으로 부품 산업 경쟁력을 키우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네. 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그 굉장히 좀 그 한일 간에 안 좋은 감정이 좀 갈등이 달아올랐다가 이게 이제 8월 그 15일 기점으로 해서 조금 그 전후에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지소미아 얘기가 지소미아 이제 이 결과적으로 종료라고 얘기하자면 사실상 저건 받아들일 땐 파기 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지소미아 지금 파기 선언이 있었고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양측이 서로 신경전하는 식의 지금 훈련이 있고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썩 지금 그 깔끔한 모양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양새 권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했던 조치들을 철회를 한다든가 완화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나가지는 않겠다라는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초부터 이 한일 갈등이라는 게 이게 싸움하고는 뭐 싸움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싸움하고는 누가 이기고 지는 그런 결과의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시원할 수가 있고 일본이 좀 쩔쩔매고 열쇠에 몰린 듯한 모양새를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저것이 해외의 오디언스,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그러면 지금 소강 상태에 들었던 지금 갈등 국면을 다시 지금 불을 오히려 한국 쪽이 당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미묘한 시기에 대통령께서도 직접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관련 싱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어떤 우위를 배경으로 우리 주력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해왔죠. 그래서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어떤 대응 조치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대통령 말씀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국산 소재 부품 장비 사업에 투자하는 이 펀드는 착한 펀드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든지 또 지소미아 폐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본과의 간극이 굉장히 넓어졌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들은 바로 이 현재 시점에서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은 지금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좀 아쉽고요. 지금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계속 강조를 해왔죠. 12척의 배로도 일본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유비무환이에요. 뭘 할 때는 준비가 돼 있었어야 돼요. 거북선도 있었고 판옥선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의 이 위기는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일 관계 지금 틈새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지소미아 파괴 이후로 미국과도 미묘하게 지금 균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새를 또 교묘하게 또 북한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쏘고 있는데 지난 주말 초대형 방사포 발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직접 참가까지 했는데 관련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북방역 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 개발해내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김정은 동측에서 8월 24일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측에서는 초대형 방사포 무기 체계의 거대한 전투적 위력을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네, 차 의원님. 네. 참 미묘한 시기에 또 북한이 또 발사를 했어, 도발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지소미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 같아요. 간극을 노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전략적인 타격 능력, 이 흔히 얘기하는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과시를 하는 것 같고요. 설사 이제 남북한 관계가 앞으로 이제 대화라든가 교류 협력이 더 활성화가 되더라도 이거를 이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하고 대화할 준비를 하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결과적으로 저런 이 무기 체계에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가 더 빨리 그리고 다량으로 멀리 발사할 수 있는 것들을 요즘 집중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 사정거리는 대부분 한반도입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 대한 메시지가 1차적인 것이고요. 결국 흔히 얘기하는 2차적인 목적에서는 일부 지소미아 간극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저런 발사체를 쐈을 때 이제는 한일 간의 정보 공조가 작동을 안 할 거니까 마음 놓고 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생각은 안 했겠지만 그거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은 이런 거죠. 결국 이런 사실 자체가 특히 이제 북미 협상, 미국 협상을 앞두고는 이건 전혀 위협이나 아니면 협상 분위기를 깨는 사건이 아니고 일상적인 행위라는 예방주사를 지금 계속 놓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한테요. 그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거는 미국 간의 직거래 관계를 더 확실히 하면서 대남 우위를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장받겠다. 이런 포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북한 매체들 어제 이 초대형 방사포 발사 장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여정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옆에 매콤히 날아가는 발사체를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근데 이례적이에요.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군사훈련 관련 참관한 게 처음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조수진 부장.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우선 김여정이 포착된 것, 이거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죠. 군사훈련까지 직접 가서 신무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곳, 이것 자체가 돋보이는 거고, 그렇다면 왜 동행을 했을까? 이른바 백두혈통, 이거를 강조하면서 대내적으로 단합을 요구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여정의 역할을 보면 초반에는 대남 관련 역할을 두고 평창을 앞두고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하노이부터 해서 외교 무대에 좀씩 등장을 하더니 이제 군사 분야까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네, 사실은 저 그러니까 저 사진을 공개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안 따라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여정이 이 노동당의 제일 부부장으로서 하고 있는 바로 역할이 그 백두혈통, 특히 김정은 관련 이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선전선동이에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좀 사진상의 각도라든가 이런 데 안 잡히는 위치에 있었죠. 그게 그만큼 이제 올해 들어서 정책 위상이 올라갔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김정은 없는 김여정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건 금년도에 이제 북한이 들어서 보면은요, 이 세대 교체도 했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평통이라든가 아니면 통전부라든가 아니면 외무성에 있던 인물들도 그 앞에 있던 전임자들에 비해서는 그동안의 일반 세간의 평판은 비교적 유연하다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메시지는 강경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전술적인 걸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아마 내부적인 그 상황 내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이 지금 결정장애에 지금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보완해주는 인물로서 김여정의 모종의 역할이 있지 않은가 이런 추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북한 보도 보면 또 눈에 띄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 바로 책상 위에 놓인 지금 태블릿 PC,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 PC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드론 조종 장치 두 개가 있습니다. 태블릿 연결된 드론 장치가 있는데 태블릿 PC와 드론 참 어떻게 보면 현대 지금 신문부인 거잖아요. 새로운 기기인데 김정은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려더터라 그러죠. 신문을 일찍 습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다분히 이제 그 얼리어답터 기질을 반영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언론들을 보니까 저 브랜드명 뭐 이런 걸 봐서, 어차피 제재가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는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무용론을 주장을 한다면 저걸 북한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북한 인민들이 아이패드 들고 다니는 모양을 보여줄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까지 다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제재. 그런데 아무리 철통 같은 제재가 있다라고 해도요. 정말 최상층의 몇 명이 쓸 수 있는 저러면 밀수를 통해서라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보여줬다? 저는 이거는 조금 좀 심한 분석 같아요. 네. 자, 우리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은 도발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또 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발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북한은요, 한미연합훈련 끝나고 난 이후엔 도발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훈련이 계속되는 한 자기네들의 자유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북한은 지금 그 도발에 관한 한 그 약속을 어긴 건 아니에요. 네. 자, 남북 간의 대화부터 해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